멸공. 안녕하세요, 우짜라고입니다. 오늘은 아주 신기한 종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한미 FTA는 매국이다 라고 외치던 분들이 이제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뺏겨도 15%의 관세라고 해도 일본보다 잘했다 라고 박수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매국노, 오늘은 애국자. 하루 만에 정체성이 바뀌는 기적의 정치 인류학.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2007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한미 FTA 협상을 진행했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 어땠는지 기억나시죠?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다. 국가 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긴 매국 협정이다. 심지어 당시 민주당 대변이었던 이재명계 인사들까지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다 라며 국회 앞에서 촛불 들고 시위했습니다. 그때는 FTA 찬성하면 매국노였고 미국 협상은 굴욕 외교다. 이게 거짝 진영의 공식 교리였습니다. 국회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차라리 굶겠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2025년에 와서 그분들이 입을 싹 바꿔 말합니다. 3,500억 달러를 미국에 빼앗기고 15%의 관세를 두들겨 맞았는데 일본보다 잘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이 빛났다? 아니 그럼 2007년의 매국협정은 뭐고 지금은 애국협상입니까? 이쯤 되면은 기억상실형 정치집단이라고 봐야 합니다. 논리의 일관성은 실종되고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매국이 애국이 되는 희대의 입맛 맞춤형 애국주의. 그때는 피켓 들고 NO FTA를 외치는 손으로 지금은 yes 15%라고 박수를 치니 이 완벽한 태세 전환이야말로 현대 정치학의 새로운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정치가 아닙니다. 거의 종교 예배 수준이죠. 이재명이 말하면 정책이 바뀌든 입장이 뒤집히든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신앙 공동체의 핵심 원리죠. 예를 들어 볼까요? 2022년까지만 해도 그들은 미국 자본은 탐욕의 상징이다. 한국 경제를 삼킨다. 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25년이 되니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3,500억 달러 투자 MOU를 언급하자 갑자기 태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가 달라졌다. 이건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우리 명쾌한 이재명 협상 천재다. 아니 그럼 어제까지는 미국에 투자하는 게 경제 예속이었는데 오늘은 미국 투자는 경제 주권 회복입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도 신기하고 그걸 또 포장해주는 언론도 대단합니다. 심지어 이재명이 3,500억 달러 우리가 먼저 투자하겠다고 말했을 때는 우와 역시 대담하다. 미래를 내다본다고 찬양하더니 며칠 후 그건 부담된다. 못 준다고 입장을 바꾸자. 그렇지. 나라 살리려면 현명하게 조정해야지. 즉시 논조가 180도로 전환됩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말씀 따라 3단 논리 변신술. 논리가 아니라 신앙이 작동하는 구조가 됐죠. 그들에겐 정책의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했느냐가 전부죠. 이재명이 말하면 애국이고 윤석열이 말하면 매국입니까? 이쯤 되면 진짜 정당이 아니라 사이비 교난입니다. 정책 토론종이 아니라 정치적 사이비 예배당. 이재명께서 3,500억 달러를 하셨다. 아멘. 못 준다 하셨다. 주면 나라 망한다. 다시 준다 하셨다. 역시 위대하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풍경입니다. 논리보다 감정, 팩트보다 신앙. 이게 바로 2025년판 민주당 정치의 교리 같은 겁니다. 야, 우리 어제 뭐라 그랬냐? 어제? 매국이라고 했지?
근데 오늘은 애국이라고 해야 한대. 그래? 그럼 애국. 이게 요즘 민주당식 회의록입니다. 논리도 기준도 철학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의 지령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 자동으로 머리가 리셋되는, 이들은 사실상 정치형 비둘기들이죠. 기억력 3일, 아니 3분. 팩트는 기억도 못하고 입장을 유지할 논리도 없고 2023년에 미국 자본은 탐욕이라던 입이 2025년에 미국이 투자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네요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비둘기의 생존 방식이죠. 그럼 반대로 그때는 틀렸던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이 이겁니다. 그땐 상황이 달랐다. 즉 논리가 아니라 그때 기분이에요. 오늘 비가 오면은 매국, 내일 해가 뜨면 애국. 그냥 날씨 예보하듯 정치하는 사람들. 이쯤 되면 정당이라기보다는 그냥 감정형 리액션 커뮤니티 아닙니까? 팩트는 필요 없고 그냥 이재명이 웃으면 같이 웃고 이재명이 찡그리면 같이 분노하고, 결국 좌파들의 머릿속엔 논리가 아니라 입장 변경 매뉴얼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비극이죠. 이제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정책의 본질이 뭔지,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감정으로 해석해요. 윤석열이 하면 매국, 이재명이 하면 전략적 협상, 윤석열이 하면 굴욕, 이재명이 하면 대외 성과. 이건 논리가 아니라 미친 거죠. 이재명이 3,500억 달러를 삥 뜯기고 있을 땐 세계가 주목하는 결단이라고 찬양하다가 며칠 뒤 그건 부담돼서 못 준다고 하니까 그게 현명한 외교다라고 바꿉니다. 즉 앞뒤가 뒤집혀도 이재명이 말했으니 맞다가 기본 원칙이죠. 이들에겐 경제 데이터보다 이재명의 감정선이 더 중요합니다. 국가 경제가 아니라 기분 경제학으로 돌아가는 나라죠.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3,500억 달러 협상이 사실 원래부터 이재명이 제안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한국이 투자하겠다고 먼저 말해놓고 막상 부담되니까 슬쩍 뒤집은 건데 그걸 또 우리가 일본보다 잘했다로 포장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판 경제 해석학이죠. 논리는 실종되고 이재명의 말이 곧 경제 지표가 되는 신종 수학 공식이 등장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치가 아니라 거의 코미디죠. 국정 운영이 아니라 예능 드라마? 국민이 듣고 싶은 말만 포장하고 그걸 다시 신도들이 SNS에서 복창합니다. 비판은 곧 배신이고 의문의 제기는 곧 이단이며 이재명이 하셨으니 무조건 옳다. 이게 유일한 교리입니다. 팩트 그딴 거 상관없습니다. 그건 불편한 현실일 뿐이니까요. 이재명이 오늘 미국이라면 애국이 되는 거고 내일 일본이라면 자주가 되는 거고 모레 중국이라면 외교적 균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이든 다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이 말했으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정책은 토론이 아니라 그냥 복창하는 복창 게임이 되는 겁니다. 한 명이 말하면 나머지는 외칩니다. 그렇다. 탁월하다. 이게 진짜 외교다. 결국 이 정치판엔 논리는 죽고 과잉 충성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건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팬덤의 왕국이 되는 거죠. 생각하는 국민은 조용히 밀려나고 복창하는 국민만 환영받는 구조.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건 신정 정치죠. 정말 슬픈 건 이 모든 걸 비판하면 극우고 질문하면 적폐고 침묵하면 방관자로 몰린다는 겁니다. 일명 수박. 그래서 결론은 하나죠. 이성은 사라지고 충성만 남는 사회. 그곳에선 진실도 조롱이 되고 거짓도 진리가 되는 희한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태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생각은 사치, 충성은 의무. 이게 지금 좌파들의 정치 철학인 겁니다. 한미 FTA를 매국이라고 욕하던 입으로 이제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뺏기는데도 감격하는 이들. 정신은 이미 현실을 떠났습니다. 이성은 사라지고 없는 좀비 같은 괴물들만 남았습니다. 멸공.